엄청난 사이다 폭탄을 짧고 굵게. 김어준한테 짧고 굵게 투하합니다. 지금 대권 얘기하는 사람은 제 경험으로 밀어보면 반드시 이 발언은 참 문제 있어요. 그죠? 김어준 이 대통령 향해 또 경고. 성과 낸다고 지지율 안 올라. 그러면서 어떤 한 네티즌께서 이거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분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김어준이 이재미 성과를 내면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은 코어가 버텨줘서 높은 지지율로 퇴임했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코어를 버티게 했다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 노통은 추앙하고 문재인은 무능하다 욕 듣고 있잖니? 왜요? 현재의 지지율보다 미래를 생각하고 정책을 펴야 정상이란다. 네. 문재인처럼 현실에 안주해 지지율만 쳐다보고 내려온 게 김어준 네 눈에 훌륭해 보이니? 네. 지금 뭐 우리가 평론가들 다 숟가락 내려놔야 됩니다. 이렇게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제대로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광재 의원이 김어준에게 또 한 말도 지금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런데 최재성도 한마디 했는데 한번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임기 내내 고생했거든요. 이러한 성격의 하락은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방식인 성과를 보여주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보여주고 외곽에 있던 약지층이 점점 이쪽으로 붙고 그런 방식으로 지지를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성과를 보여줘도 그게 나의 성과, 우리의 성과로 감정이입하고 받아들인 사람 그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거란 말이죠. 저는 하여튼 이번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선거라는 두 글자 외에는 해석이 안 돼. 그렇지. 응? 지금 선거를 안 봐. 지금 의도적으로 김어준은. 왜냐하면 그 선거가 실패라고 인정해버리면 정청래를 기토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아니 김어준 씨는 이번 자기 여론조사 기관이 이번 지방선거 결과나 잘 맞추고 얘기하면 참 좋았을 뻔했네. 그렇잖아요. 자기가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선거 결과도 좀 못 맞추면서 맞습니다. 자, 한민수 의원이 이제 정청래 비서실장인데 네. 한민수 의원한테 자기 프레임, 코어 운운하는 프레임을 강요합니다. 근데 안 먹혀. 하물며 한민수도. 저는 지금 지지율, 당의 지지율도 흔들리고 대통령 지지율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분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각도 있고. 이거는 지방선거를 졌다고 생각하는 정통의 책임. 졌다고 얘기할 뻔했는데 졌다고 생각하는 졌다고 생각하는 정청래 책임이다. 당대표 책임론도 등장하고 또 뭐 저는 이게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 거라고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해석하고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지율이 흔들리는 자기 호응을 좀 해달라고 지금 애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하의 한민수도 동의를 못 해줘. 이유에 대해서.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출발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겨야 할 곳을 졌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완전히 이제 기름을 얹은 게 결국은 선거용지 부족 사태. 김어준 얼굴 크다고 보세요. 봐요. 예. 근데 예. 선거용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여러 가지 트리거 중에 하나긴 하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전방위로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까지 끌어내리는 좀 나눠보면요. 예. 네, 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광재가 근데 이분이 이런 분이었나요? 엄청난 사이다 폭탄을 짧고 굵게. 김어준한테 짧고 굵게 투하합니다. 다시 봐야겠어. 저거 우리 교수도 이번에 10개의 이제는 질문은 교수는 될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시고. 아쉽다. 그러니까 대표로 하셔야 되는 전 대표. 문제는 이제 결국은 아직 대통령 선거가 지금 정권 1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대권 얘기하는 사람은 제 경험으로 밀어보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요. 1년차의 후보가 살아있는 경우가 별로 없긴 하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거, 전재수 시장이 성공하는 거, 민영배 시장이 성공하는 거, 추미애 지사가 성공하는 이 길을 열어서 성공하는 길을 열어야 다음이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대선 후보다라고 돌아다니면 반드시 망할 거다. 이광재
간단치 않네요. 왜냐면 본의 아니게 스크래치를 많이 입었어요. 평택 내려가니 하남 내려가니 결정하는 그 와중에 평택을 추천받았으나 하남을 가신 거 아니에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나 역시 거기서 좀 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 정청래라고 벌세스 구조를 네. 놓고 보시면 안 될 게 쓰지 말아야 될 멸칭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짧게 문, 조, 털, 내, 유 이 5명의 다자 구도가 형성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팀이 아니라 경선하고 결선 치르려면 먼저 경선이 있고 나서 거기서 대장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 정청래 구도는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문조 털레 유의 경선을 치르고 나서 그 중에서 승자가 올라와서 대통령하고 뭔가 노선 투쟁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텐데 지금은 이 5명의 다자 구도가 먼저예요. 이렇게 5이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읽혀져요. 5이 싸운다? 5이 경쟁 중이다. 아, 그 세력권 내에서 네. 서로 여태까지는 정청래가 조국을 옹이하는 그런 팀플레이를 했다면 필요에 지금 이제 의한 선택이죠. 애프터 조국에서는 사실은 뭐 선수가 없어 보이고 나름대로 지금 그 안에서 대표 선수를 새롭게 발굴해내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뭐 왕자의 난은 아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따로 조국 대표는 전 대표 따로 김어준 씨는 장외 스피커로 누굴 고를까 지금 그 안에서 알력 다툼이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도 여기저기 나랑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림인데다가 유시민 작가도 지금 거기에 장외 스피커로 뛰어든 거잖아요. 일단 누가 같은 편인지 모르겠다. 혼선 속에 모색이 진행 중인 맞습니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도 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조털레우란 말 저희는 가급적 안 쓰거든요. 그런데 별로 좋은 편은 아니라. 예, 근데 그걸 멸칭이라고 하는 데는 반대를 해요. 사람 성과 이름에서 따온 건데 물론 수금지와 털은 목토 외모가 하나 천해명.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럼 태종태세 문대세도 하면 안 되나? 과학에서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으로 외우고요. 멸칭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네, 뭐, 그룹 짓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이 계신 건 같은데. 아니 뭐 털액인지 개똥이 새똥인지 뭐하러 구분하고 그래요. 그냥. 아니 근데 그래, 안 하면 그게 되지. 유용한 게 우리가 뭐 친문 세력이다라고 너무나 크게 범주화해버리면 사실 친문의 대부분이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마치 친문을 배제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콕 집어서 저 문조털레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편의를 친문이 위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조털래요, 저 사실은. 저털레. 굳이 묵자면. 그러니까. 근데 이거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욕도 아니고 멸칭 아니에요. 네, 그냥 쓰고 싶은 분들은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서열순위라고 하는데 굳이 구별하자면 문조와 털레유는 그 안에 갭이 있어요. 좀 다르죠. 예, 달라요. 그냥 뭉개놓은 거죠.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강민정 대변인께서 그 약칭을 쓰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하네요. 우아하신 분이라서. 그러니까 그게 멸칭이 아님을 네. 우리가 이제 편의를 위해 쓰고 있는 그렇죠. 네. 예, 전문 용어입니다. 언어임을. 전대혀 뭐 이런 것처럼. 아니 또 굳이 뭐 이렇게 딱 구분 지어가지고 그룹으로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비판 대상으로 삼는 거 하고 예. 내용으로 아까 하는 거랑 다르죠. 유시민 작가가 하는 것처럼 뭐 촉탑 평론, 뭐 용역 평론 그렇죠. 이러면서 반대편을 막 비실명으로 막 그렇게 막 매도하는 거랑 막 비슷한 거랑 맞습니다. 볼 수도 저도 그렇게 있으니까요.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확실한 거는 김어준 씨의 영향력과 그들의 결속력이 김어준 생각이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걸 가지고 기사들을 다 씁니다. 예? 한 사람의 짧은 생각 메모가 여론을 주도하는 현상은 좀 일찍이 없었던 그렇죠. 옛날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 정도 의 위력보다 훨씬 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오늘 김어준 생각이랍니다. 김어준입니다. 예고된 검찰청 폐지가 정확히 100일 남았던 어제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검찰개혁 추진단 빨리 초안을 국회에 제출하라. 이제 김영민 의원 등이 이제 기자회견했죠. 정론관에서. 제출이 돼야 법사위에서 진도를 나가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뭉개서 검찰개혁 자체를 좌초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절대로 안 되겠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이 검찰 개혁, 그 검찰 보안 수사권 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불을 살려보고 싶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흔들기를 하고 싶은데 어쩝니까? 대통령이
이미 안 하겠다고 했고 김민석 총리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입법은 국회에서 결정. 심지어 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검찰 개혁 추진 초안 이거 안 내겠답니다. 에? 그냥 국회에서 알아서 하랍니다. 뭐라고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김어준 뭐 이게 이제 싸우고 싶어도 다 내려놓고 다 당에다 줘버렸기 때문에 싸울 건덕지가 없어요. 어떻게 이제 이 전대를 뭘로 갈까 이제 지금 김어준은? 옆에서 하은기 소장님이 네?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어제 제가 들은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문장이었는데 네. 그거랑 하나는 정청래 대표께서 뭐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한테서 뭘 지킨다는 건지를 모르겠거든요. 대통령 뭐를 지킨다는 거야?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지 왜 뭐 자기가 대통령을 지키는 대통령이 제일 센 사람이잖아요. 일단 그 전제를 깔면서 말씀. 자기가 해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그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대통령을 공격하면 본인이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해석했을 때 보통 야당이거나 그다음에 지금은 내부에서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흔드는 세력일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거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그 유권자층이 아까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딴지 게시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정청래 지지층. 예, 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딴지일보 그 게시판에서 쓰는 사람들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자유롭게 뭐 얘기할 수 있죠. 제가 뭐가 황당하냐면 그 게시판에 정청래 대표께서 요즘 글 쓴다면서요. 세 번째 썼어요. 지선 이후에. 아니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들로부터 대통령을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김에 아 대통령님 그 이렇게 하지 마시라. 지금 뭐 이렇게 너무 과열돼 있다. 본인이 써두면 되잖아요. 본인 지지층이고 본인 그렇게 좋아하면 그게 대통령을 지키는 행위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자기가 글을 씀으로 해서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지킨다고 했는데 왜 지금은 그걸 안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법하잖아요. 그게 이해가 하나가 안 되고 두 개는 이거 방금 김어준 생각 지금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어요. 국회 원구성이 안 돼 있다고요. 상임위가 없어요. 법사위가 없습니다.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빨리 정부안을 보내줘야 바로 국회가 받아서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데 국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당대표, 원내대표가 지금 구성 합의를 안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내도 받아서 논의할 받을 데가 상임위가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통과가 돼야 되고 빨리 수기가 돼야 된다고 하면 지금은 당대표는 내려왔으니까 원내대표한테 뭘 촉구를 하든가 하는 게 좀 합리적인 요구 아닌가요? 근데 저는 너무 속상한 게 한때 김어준 씨가 저렇게 얘기하면 막 의원들이 받고 막 커뮤니티 넘쳐나고 그래서 이게 막 그렇게 탁탁탁 지내던 시절이 있었어 실제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상황 인식이 불철저하면서 팩트에 괴리된 발언을 하고 있는 저 김어준 씨를 보면서 너무나 진짜 이거 끔찍하다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저는 현직 네. 국회의원인 김용민 의원이나 시사 방송을 그렇게 오래 했던 김어준 씨가 지금 국회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더 나쁜 거지. 그 정부가 정부안을 안 던져서 논의가 진행이 안 된다는 걸 그게 아니라는 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지금 논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려보세요. 한번 보면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검찰 개혁 지체를 주장하는 이거 말고- 유시민과 상통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네. 이 그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려면 이 문장 이 김어준 생각이 완성이 되려면 이유가 있지. 주체는 정부의 정부안을 던지라가 아니라 원내대표에게 빨리 원구성 합의 끝내라 라고 돼야 돼요. 송구를 그쪽으로 돌려야 되지. 그래야 상임위에서 그 행안이랑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흔들기 그러니까요. 위한 빌드업이라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국회 탓인데 국회 탓이 아니라 마치 정부에서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직 의원이니까 잘 알겠죠. 자, 너무 불편한 게 마음이요. 여당 집권 여당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야당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야, 정부안 갖고 와야지 우리가 심의하지. 응?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를 20년 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반복되고 이 대통령을 외롭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년 전 노짱이 정청래한테 하는 말입니다. 국회에서 해줄 건 안 해주고 나중에 와서 책임져라.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정당하는 사람들, 정당의 지도부, 그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력을 좀 세워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면요 살아남을 정도는 없습니다. 아, 너무 가슴 국정과제 아픕니다. 추진을 위한 법안 782개 중 569개, 즉 73%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해줄 건 안 해주고 나중에 와서 책임져라. 할 땐 맡겨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노통 외롭고 힘들었을지 정말 나이 먹고 시간 지나니까 그러니까요. 새록새록 그러면 느껴집니다. 대통령한테 직접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국민의힘 가가지고 빨리 상임위 배분해서 니네 안건 내놔라고 대신 해달라는 건지.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상임위 배분 가지고 당시에 올려놓질 않아서 법사위 줘라 뭐 여러 가지로 싸우는 중에 추경호 대표는 막 백령도 가서 안 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소통하는 분이 뭐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가가지고서는 빨리 어떤 방법을 써서든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 한기 소장 말씀대로 딱 만들어 놔야죠 그 체계를. 그리고 오죽하면 김인석 총리가 5월에 이미 완성될 수 있었는데 여당에서 미루자고 했지 않냐라는 발언을 겉으로 내놨겠어요. 답답하니까 얘기를 팩트 체크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다 보고 다만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누가 잘못하고 일 안 하고 누가 엉기는지가 다 보이는데 그렇게 계속 구호만 외치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누굴 어떻게 설득해요? 그러니까요. 화가 그 나게. 법안 개폐권은 국회한테 있는데 그래. 국회가 원구성이 안 돼 있는데 정부한테 책임을 떠나는 게 이게 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아우 거예요. 미쳐버리겠다. 네.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서글프기도 해요.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 김어준 씨를 제일 비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상황인 것처럼 마치 정권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비판을 하니까 에이, 또 비판하는 거겠지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넘겨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보면서 느끼는 건데 갖고 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안 갖고 와 그럼 여당이 뭔 필요가 있냐고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의 인식이 그런 거예요. 필요하면 갖고 와야지 우리가 할 거야. 우리가 그걸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생각이거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오만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네. 미리 정부하고 사전 조율하거나 고위 당정청 협의나 이런 건 뭐하러 하냐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서 할 것 같으면 저 강 건너에 이웃집입니까? 지금? 확실히 유시민 씨나 김어준 씨 다른 각도로 보면 게으르기도 하지만 이제 정부랑 소통 채널이 좀 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돌아가는지 잘 몰라. 되게 어두워. 그래서 실제 정말 점점 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도 넣고 그랬겠죠. 뭐 좀 꽂아보려고 빨대를. 그런데 안 되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도 좀 보여집니다. 되게 선의로 해석해 주는 거.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겠어요. 김용민 의원이 현직 의원인데 법사위가 안 돌아가는 걸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지금 논의할 법사위가 구성이 안 돼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본인 법사위였는데.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겸검 세력이라고 제가 말하는데 장인수 그리고 뭐 이분 뉴스 하는 친구 그 친구도 뭐 저 겸공 쪽에서 뭐 방송을 고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름을 알아봤어요. 김대호 기자도. 별로 알고 싶지 않은데요, 전. 그래서 네. 그쪽 출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시스템 안에서 유니버스 이 박시영 겸공의 TV도 유니버스 나오고. 안에 있어요. 박시영 TV. 네, 거기에 이제 돌아가면서 출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상당히 지금 저희 고발 뉴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 프로그램 제목이 뉴스 비평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론 개혁, 미디어 혁신 이런 차원에서 다른 매체보다 더 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지난 정부가 재래식 매체, 인쇄 매체 위주로 혈세 1조 3천억 중에 20-30% 이상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그 기조가 아직 안 바뀌고 있다. 왜? 저 언론재단이 이사장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내란당 국회의원 출신이고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이라 그쪽으로 굽어 있다. 계속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단독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우 이 뉴미디어와 온라인 쪽으로 조금 이제 물꼬를 틀려고
제도 개혁을 하고 있어요. 문체부와 이제 언론재단의 일부 신임 이사들이. 그런데 이번에 친명 스피커들한테 70억을 쏘면서 용역, 소위 말하면 평론질, 촉탁 평론질을 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지속적으로 저 겸공 유니버스에서 강조해 왔잖아요. 그리고 최민희 의원까지 가세를 하고. 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사실은 최민희 의원은 알아보니까 정치 유튜버한테 돈이 넘어간 게 없다더라라고 해서 그치면 안 돼.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과방위원장 하면서 언론개혁에 총대를 메고 있었던 사람이면 왜 대통령이 미디어 지원 효율화하라고 그랬는데 왜 너희들 지원을 안 했어라고 오히려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원 안 했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대통령 지시에 맞춰가지고 우리 지원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라고 오히려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올수업이 됐는데, 요거를 이동영 씨가 역시 보면 간파를 잘하더라고요. 요 멘트를 하네요. 보시죠. 장인수 말하고 옆에 박시영 저는 안 받았어요 그러고 박구용 만인이랑 뭐 심각한 얘기네요 하고 그거 다 모여서 다 같이 얘기했어. 근데 그럼 다 공범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너무 말이 빨라. 여기도 나오시네. 등장하신다. 다시 너무 말이 빨라.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아주 잘했어요. 장인수 말하고 옆에 박시영 저는 안 받았어요 그러고 박구용 만인이랑 뭐 심각한 얘기네요 하고 그거 다 모여서 다 같이 얘기했어. 근데 그럼 다 공범이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정부 광고는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니들이 뭔 짓을 했는지 봤냐? 잘한다. 잘한 짓이다 진짜 잘한 짓이야. 계속 앞으로 조승목에 주고 TV에서 주고 해야겠네. 팀 김어준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로 죽는 거야. 누가 이진영의 해악을 미치고 있어? 누가 지금 대통령에 돈을 내 있어? A야 B야? 뭐 그냥 보면 알잖아. 정부가 어디 있노? 어디 있노?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알면 배너가 없잖아, 광고 배너가. 사실 뭐 이동영 씨가 뭐 말투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원사가 솔직히. 거칠죠. 네, 근데 하는 말이 대부분 맞아요. 실제로 지금 언론 개혁과 미디어 혁신 올수업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김어준이 쏟아놓은 오물을 제거하느라고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또 연평도 가가지고 감동의 행동을 하셨는데, 짧게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박정희 이후로 최초로 실탄 사격을 합니다. 대통령이. 어제 상황이에요. 자, 백발백중.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그리고 1시간 7분 동안 식사를 해. 사병들이랑. 체력단련실 관하여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연평도 지역에 있다 보니 다른 육지부대와 달리 PC방이나 영화관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원들이 보통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하다 보니 기구가 노후화 되거나 고장나고 부족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래플다운과 레그 익스텐션 기구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냈다. 들어봐. 대통령 발언. 네, 꼭 챙겨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적잖아. 우리 안보실장님 바로 챙겨서 보내주세요. 링 바로 해주지. 이거 뭐 그냥 군기교육 때 보내. 이런 게 이제 운동하겠다는데. 아니 옛날 같으면 사단장은 군기교육 해결 안 때. 해주고 지금 대통령한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옛날 같았으면은 군기교육 때 보낸다. 직보 저거. 받으시니까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이런 게 이제 효용성이라는 거잖아요. 감동인데 사실 이런 거 보도가 많이 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뭐 이 민주당 내전 상황 때문에 전혀 연평도에서 되게 감동의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응? 감사합니다. 이거 이주환 축하하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때 의전 비서관 옆에 있잖아. 은혁기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을 보내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표정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의무적으로 보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참으로 아까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손해가 맞죠. 또 국가가 공동체를 위한 여러분들의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보상을 했는가를 들여다보면 실제 그러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국가가 가난하기도 했고, 그래서 몸으로 때워야 했던 그런
그런 시기도 있지만 이제는 세계에 내놓을 만한 우리 경제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여러분도 일부는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후배들은 군생활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인생의 소중한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1시간 7분 동안 사병들이랑 격이 없이 대화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정통신문으로 좀 주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소풍날 보물찾기처럼 여기저기 영상 숨겨놓은 것 느껴지잖아요. 그냥. 나가지고 선택적 모병제 예. 얘기했다고 또 장동혁이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뭐 청년들 의식해가지고 선택적 모병제 얘기한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또 바로 공격을 하던데 장동혁 대표는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인가 봐요. 이재명 대통령 대표 공약이었거든 그게. 그렇죠.